안녕하세요. 국어 강사 이정관입니다. 오늘은 국어는 피지컬이다라는 주제로 설명회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정관이라는 수능 국어 강사입니다. 어머님들께서 아마 아실 수도 있는데요. 유튜브 채널 입시왕이라는 곳에서 수능 국어 강사로서 또 패널로서 온라인 컨텐츠 제작에도 참여하고 있고 수업도 진행하고 있는 강사이며 재수종합반이랑 서울 경기에 있는 단과들 여러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주제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에 나왔던 기사거든요. 중앙일보에서 나왔던 기사인데 국어는 집 팔아도 안 된다. 대치동에 이런 말이 돈다라는 기사가 나왔고 우리 코로나 있으면서 학생들이 학습 공백이 좀 생기고 그러므로 그들이 어떤 국어적인 문해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도 사회 문제로 많이 대두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실제 국어에 대한 부족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진 상황입니다. 근데 왜 국어는 집을 팔아도 안 되느냐에 대해서 좀 더 본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님들께서 보시기 편하시게 제가 2025학년도 9월부터요. 가장 최근에 치러진 2027학년도 6월 모두 다 평가원과 수능인데요. 이 시험에서 오답률 1위부터 오답률 10위까지 항목들을 정리했습니다.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제가 이번 6월 모의평가원에 나왔던 것만 오답률을 정리했는데 파란색이 독서 파트, 흔히 말하는 비문학 파트죠. 그리고 주황색이 문학 파트입니다. 오답률 1위부터 10위까지 안에 독서 파트가 7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은요, 수능을 준비하면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또 변별력을 마주하게 되는 게 이 비문학, 독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제가 현장에서 물어봐도요, 국어 어느 파트가 제일 어려워? 뭐가 제일 많이 틀려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이 독서 파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독서 파트는요. 난도가 높게 나오면 진짜 손도 못 댈 정도로 정답률이 막 20%대에 근접하는 문제들도 출제가 됩니다. 근데 저는 그거에 앞서서 정말 이 학생들이 독서만 못하는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먼저 드리려고 합니다. 대부분의 평균적인 수험생들이요. 그러니까 뭐 2등급에서 3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이 문학 문제 17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평균적인 풀이 시간이 30분에서 40분 정도 됩니다. 이건 학생들마다 편차가 조금 있겠지만 성적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문학 풀이 시간은 더 40분보다 더 투자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안정적으로 1등급이 나오려면 문학에서 소요할 수 있는 시간은 25분에서 27분 정도입니다. 이 기준은 왜 그러냐면 독서 3세트를 원활하게 풀려면 한 지문당 10분 정도는 있어야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산했을 때 변별력이 들어있는 지문을 온전히 풀어내는 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고 선택 과목을 제하고 난 나머지 문학에서 풀 수 있는 시간이 이 정도인 거죠. 그러니까 벌써 봤을 때 많게는 15분까지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어를 안정적으로 푸는 친구들은 다른 친구들에 비해 문학 시간에서 10분에서 15분 정도를 더 가지고 가고 있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대부분 독서에서 많이 틀립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이요. 문제는 그 학생들이 비문학 자체를 들어가기 전에 이미 문학에서 시간을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비문학을 풀 시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머님들 자녀분들한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떻게 풀었어? 물어보면 한 지문 정도 못 풀었어. 한 지문 반 정도 손도 못 댔어.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보셨죠? 큰 원인이 되는 게 이 문학에서 과도하게 시간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아주 단순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당장 독서에 대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문학 시간을 40분에서 25분까지 줄인다면 물리적으로 비문학에 풀 수 있는 시간은 15분 정도까지 확보가 됩니다. 보통 10분에 한 지문 정도 푼다고 잡거든요. 그러면 온전히 한 지문은 충분히 추가로 더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럼 비문학이 보통 4문제로 구성이 되는데 세문항이 2점, 한문항이 3점짜리 문제로 나옵니다. 그럼 만약에 확보된 시간을 통해
네 문제를 맞춘다고 하면 산술적으로는 9점을 향상시킬 수 있는 거죠. 비문학 공부를 전혀 하지 않아도요. 그러니까 9점이면은요. 보통 한 개 등급의 등급 간의 차이가 7점에서 9점 정도 됩니다. 그 말은 내가 지금 3등급이라면 문학을 땡기는 것만으로 2등급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내가 2등급 커트라인 달랑달랑 거려도요. 문학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 1등급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안정적으로 이 정도 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문학을 30분 혹은 40분까지 사용을 하느냐? 학생들은 문학을 봤을 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이게 굉장히 크거든요. 항상 감상의 기준이 나다 보니까 특히나 시 파트를 봤을 때 내가 이 시가 그렇게 읽히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학생들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특히나 수학을 잘하는데 국어 성적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국어 너무 모호해. 국어는 애매해. 매번 감상이 달라져. 그래서 나 짜증나. 수학처럼 좀 깔끔하게 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아서 국어는 힘들어. 나는 국어 안 맞는 것 같아까지 말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내 감상으로 접근을 하다 보니까 매번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되고 문제를 풀 때도 두 개 중에 하나를 계속 고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내 감상이라는 건 굉장히 주관적이거든요. 그러면 수능 국어는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출제자의 해석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국어 교과서 여러 출판사에서 나오거든요. 그리고 각 출판사에 나오는 교과서들은 대학교 교수님들이 메인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교과서들마다도 한 똑같은 작품에 대해서 해석이 조금씩 미세하게 다르고 초점을 주는 부분들이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고등학생이 시험이라는 압박적인 상황에서 출제자랑 동일한 해석을 해내는 것 자체가 매우 어려운 거죠. 따라서 수능 국어에서는 철저하게 출제자의 해석을 파악하고 출제자의 해석을 기준 삼아서 문제를 푸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출제자의 해석이라는 걸 따라올 수 있는지 제가 2023학년도 6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정답률이 46%예요. 그 말은 전체 수험생들 중에 반도 안 되는 친구들만 이 34번 문제를 맞췄다는 겁니다.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34번 문제를 보면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요. 이 참고라는 표현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걸로 설명합니다. 근데 시험지에서는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보기를 참고해도 좋고 안 해도 좋아가 아니라 보기를 반드시 참고해. 보기랑 현재의 말이 다르다면 그건 틀린 거야 라는 걸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보기에는요. 순수성을 회복하기를 소망하는 작가의식이 담겨 있다고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리고 1번 선지에 보면 순수성을 지켜나가려는 의식을 보여준다고 써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는요. 뉘앙스나 맥락을 따지면 같은 말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순수성이라는 게 좋은 거니까 순수성을 어떻게 잘 찾자는 거 아니야? 근데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1등급을 회복하기를 소망한다는 말과 1등급을 지켜나가려고 한다는 말은 굉장히 다르죠. 1등급 회복은요. 이전에 1등급이었는데 지금 1등급이 아닌 거죠. 그래서 다시 1등급을 가져오겠다는 게 이 회복하기를 바라는 소망이고 1등급을 지켜나간다는 건 이전에도 1등급이었는데 지금도 1등급이어서 계속 1등급을 유지하는 거죠. 상황을 전제하는 것 자체가 다르죠.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향아 너의 고운 얼굴 조석으로 우물가에 비추던을 해석하는 걸 떠나서 이 문제를 맞추고 틀리고 하는 건 회복이랑 지켜나간다는 게 정확하게 같냐를 따지는 게 더 중요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문제도 사실은 감상, 애매모호함 이것 때문에 어려웠던 게 아니라요. 진짜로 국어적인 피지컬, 글이 의미하는 게 같냐? 다르냐? 이걸 잘 못했기 때문에 틀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학을 접근하면서 문학도 충분히 수학적으로 접근이 가능하고요. 그렇게 했을 때 완벽한 성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처럼 조건을 설정합니다. 자, 이 문장이 적절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해? 그래서 해당하는 부분에 필요한 부분을 확실하게 보는 겁니다.
봤더니 그 조건이 충족하네. 이런 식으로요. 순수성을 지켜나간다는 선지가 맞는지 보기 위해서 지문을 돌아가 봤더니 아니 순수성을 지금 잃은 상태네. 그러면 지켜나간다는 건 근거에 부합하지 않네. 적절하지 않구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했을 때 학생들은 명료하게 작품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독서 파트입니다. 특히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파트가 비문학, 독서 파트예요. 보통은 학생들이 이렇습니다. 매일매일 시간을 재고 비문학을 열심히 풉니다. 그리고 시간이 딱 끝나면 답을 맞춰보고요. 성실한 친구들은 해설지를 봐가면서 오답도 확인합니다. 특히나 성적대가 3등급 초반, 2등급 후반 정도 되면은 많이 안 틀려요. 비문학 봤을 때. 한두 개 정도 틀리고요. 틀린 거 해설 맞춰봤을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헷갈렸다. 왜 놓쳤지? 실수했네. 미쳤다 진짜. 정신 차려야 돼. 똑바로 좀 보자. 이런 문제가 대다수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실수로 뭉뚱그리기 때문에 다음번에 그 실수를 안 하도록 하는 어떤 솔루션이 없습니다. 대부분의 솔루션은요, 정신 차려야겠다, 집중해야겠다로 귀결됩니다. 그러면요, 학생들이 말하는 집중이라는 게 뭐냐면, 저는 현장에서 정말 많은 학생들을 매년 보는데 그 학생들한테 자 이제 너 집중해서 해봐 라고 말하면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안경 쓰는 친구들은 이제 안경을 고쳐 쓰고요, 자세를 똑바로 합니다. 허리도 펴고 어깨도 이렇게 펴고, 자 펜도 똑바로 잡아요. 그리고 아까는 밑줄 그을 때 이렇게 그었다면 눈이 막 이글이글해요. 눈에 힘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이들이 말하는 집중의 한 형태입니다. 그러면 아까 놓쳤던 부분을 내가 그렇게 본다면 정말 틀리지 않고 잘 맞출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요, 그게 정말 실수가 되려면요, 이미 그 학생은 독서에서 매 시험마다 거의 틀리지 않다가 이따금씩, 정말 한 번씩 틀려야만 그게 실수입니다. 근데 보통은요, 매번 비문학에서 틀리고요, 매번 몇 개씩 틀립니다. 그거는요, 실수가 아니라 독해 습관이 잘못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실수라고 생각하는 그 문제를 유발하는 독해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독해 습관을 수정하지 않으면 매번 똑같은 형태로 놓치게 되고 실수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독해 습관을 바꾼다는 건 뭔지 구체적으로 또 지문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학년도 수능 비문학 지문에 나왔던 그 지문의 가장 첫 번째 있는 문장입니다. 처음에 보자마자요, 아는 전통적 인식론자 보면서 글을 잘 읽는 친구들, 피지컬이 높은 친구들은 일단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 번째,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라고 말을 한 걸 보면 굳이 많은이라는 표현을 붙인 이유는 이 글 안에서 많은 전통적, 주류적 전통적 인식론자와 비주류, 조금 적은 수의 전통적 인식론자를 구분하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많은이라는 글을 굳이 넣을 필요가 없으니까요. 두 번째, 전통적 인식론자라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이 글에서는 분명히 인식론자 중에서도 비전통적인 인식론자가 등장하겠구나. 그래서 큰 축은 전통적 인식론자와 비전통적 인식론자의 차이점이 될 거고, 디테일하게 문제를 낼 수 있는 요소는 많은 전통적 인식론자와 적은 전통적 인식론자의 약간의 차이를 문제로 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벌써 첫 문장의 첫 부분을 보고 머릿속에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게 구조가 파악이 되는 독해 습관이에요. 두 번째는요, 세 가지 믿음의 태도라는 건 우리가 일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머릿속에 우리는 믿음의 태도가 세 개야 라는 걸 대부분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당연히 이 문장 아래로는 세 가지 믿음의 태도가 각각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겁니다. 그럼 그 믿음의 태도가 뭔지에 대한 설명도 제시가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이라고 한정해 줬습니다. 즉, 전통적 인식론자는 태도 중에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한 걸 보면 분명히 비전통적 인식론자는 세 개 중에서 하나만이 아니라 두 가지도 혹은 다 혹은 하나도 못 가질 수 있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생각까지 해주시는 게 정말 안정적으로 비문학을 해결할 수 있는 국어 피지컬이 높은 학생들의 독해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글을 읽는 방식이 이렇게 주어진 문장을 보면서 글 전체에 대해서 구조화하고
글에서 뽑아낼 수 있는 전제라든지 논리적인 인과관계 같은 것들을 파악하는 독해 습관이 될 수 있게끔 글 읽기를 수정해야 완성도 높은 문제풀이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렇게 글을 읽지 않으면요, 첫 번째 문단을 읽을 때는 첫 문단의 내용이 선명해요. 근데 두 번째 문단을 읽기 시작하면 첫 번째 문단의 내용은 희미해집니다. 세 번째쯤 오면요, 두 번째 문단이 희미해지고 첫 번째 문단은 추억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비문학 글을 쭉 읽고 났는데 문제를 풀러 딱 가보니까 기억나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많습니다, 이런 학생들. 그래서 문장마다 해야 할 생각이 딱딱 정해지지 않으면 읽을수록 앞의 내용이 사라져버리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결론으로 말씀드리자면 단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단기는요, 6개월 이하부터 한 1년 정도까지 단기적으로 내가 수능 국어를 1등급까지 혹은 압도적으로 100점까지 끌려고 한다고 했을 때 중심은 일단 문학을 잡고 가시는 게 맞습니다. 물리적인 독서 파트에 대한 시간을 확보해야 추가적으로 문제를 푸는 것도 있지만 문제들을 풀 때 시간 부족으로 인한 압박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정답률이 높아지고 안정적이게 됩니다. 동시에 장기적으로 한 2년, 3년 이렇게 준비한다고 한다면 단연코 독서를 중심으로 국어 피지컬, 독해 습관을 형성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사실 각 잡고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빡 독서 피지컬 끌어올리고 나면요, 그 이후부터는 어차피 글 읽는 게 습관이 됐기 때문에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아도 글이 쭉쭉 그렇게 매번 익힙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일찍 제대로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훨씬 더 효과를 길게 보는 거죠. 빨리 시작하실 수 있다면 독서를 중심으로 피지컬을 빠르게 향상시키는 게 안정적인 수능 성적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수업을 이번에 수능 국어 정규반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N수생들 대상으로요, 이제 1학기가 끝났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정시 레이스를 뛸 때죠. 그래서 이때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문학을 통해 최대한 빠르게 시간을 단축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문학에서 정답률을 높이는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당연히 비문학도 진행은 됩니다. 그래서 비문학을 어떻게 읽는지에 대해서 같이 가져가면서 수능에서 내가 확보된 시간만큼 내가 풀 수 있는 비문학 지문들을 완벽하게 풀어낼 수 있게끔 진행을 합니다. 교재는 제가 자체적으로 제작한 확장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요. 평가원 고난도인 문학과 비문학을 베이스로 진행을 해서 9월 모의고사 때 확실한 시간 단축과 확실한 성적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는 수업입니다. 구체적으로 주차별로는 그 주차마다 핵심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문학 나오는 구조, 사례 적용, 원리 적용, 그 다음에 각각의 문학 파트에 대한 것들도 진행이 됩니다. 넘어가서 수능국어 얼리버드 시즌 1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장기적 플랜인데요. 1년에서 1년 반 정도 진행되는 플랜이고요. 지금부터 해놓는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국어 피지컬을 고등학교 입학해서 바로 누릴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문학과 비문학을 똑같이 나가지만 비문학 중심입니다. 자체 교재로 진행이 되고요. 정말 압도적인 국어 피지컬 싸움으로써 모의고사에서는 전혀 어려움을 경험하지 못하게끔 하는 게 목표인 수업입니다. 비문학에 좀 더 초점을 많이 잡아서 비문학의 파트의 비중을 더 둔 수업이 진행이 되고요. 문학도 고등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가는 형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고 나면은 또 과제가 당연히 있죠. 자체 과제가 나오고요. 제 수업의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상세 해설집입니다. 보시면은 제가 한 선지마다 강의록처럼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렇게 4번인지에 대해서 그냥 사실상 강의 녹취록을 과제 교재에 딸려줍니다. 그럼 학생들은 과제를 하고 나서 자기의 풀이와 접근 방식과 그 다음에 제 풀이와 논리적인 접근 방식을 보면서 스스로 수정할 수 있게끔 하는 게 기본적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강생 전용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성적 추이부터 그 다음에 뭐 EBS 관련한 연계 자료, 그리고 24시간 질문이 가능한 Q&A 게시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선생님 이 부분 어떻게 돼요? 하면 제가 바로바로 답변을 해드릴 수 있는 전용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받았던 뭐 후기 중에서 조금 더 드라마틱한 것들 모아놨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문제를 푼다, 어떤 개념을 머릿속에 넣는다 보다 더 필요한 건 사고 과정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문학도 수학처럼 논리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독해는 독해 나름대로 글을 읽으면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준비한 설명회는 종료가 됩니다. QR코드를 찍어보시면 앞서 있었던 자세한 수강 후기를 읽어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임용학원 국어강사 이정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